안녕하세요. 제가 지난 10월에 왔던 백사마을 꼭대기에 다시 한번 올라오게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올라온 이유는 그때와는 좀 다르게 특별한 이야기들을 담아서 다른 버전으로 제작을 해보고자 이것을 찾았습니다. 그러면 그 특별한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백사마을엔 특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계 역사적으로도 놀라운 대한민국 개발사의 성장과 함께하는 그늘의 이야기입니다. 본인의 뜻과 관계없이 강제로 이주된 분들의 생과 사가 배어있는 처절한 생존사라 생각합니다. 강제 이주의 시작은 1967년경 도심구역 정비 등의 이유로 청계천, 영등포, 용산 등 한자촌에 거주하던 1,100여 명을 강제로 이주시키면서부터입니다. 당시 앙주였던 불암산 자락에 30평 남짓한 천막에 4가구씩을 배정하고 천막 내부에 분필로 선을 그어 가구당 8평 정도에 살게 됩니다. 2020년 3월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40년간 거주 중인 분의 인터뷰를 보면 과거에는 물과 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산비탈에 천막 하나씩 주고 한 천막에서 7세대도 들어가서 살았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주는 계속되어 1969년경에는 천여 가구에 6,000명이 사는 지역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내용보다도 더욱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음을 짐작케 합니다. 백사마을이라는 명칭은 당시 주소가 경기도 양주군 노회면 중계리 산 104번지였고 그 번지수를 따서 불리게 됐다고 합니다. 허벌판에 이어지는 산자락에 기본적인 상하수도 시설도 없이 거주하게 된 분들은 직접 길과 계단을 만들고 집을 갖추어가며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마을을 만들어갑니다. 당연하게도 가구마다 화장실을 둘 수 없었던 상황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재래식 화장실을 만들고 식수와 생활용수도 공동 우물을 파서 생활하게 됩니다. 1969년 9월 24일 경향신문 8면에 중계동 난민촌 30명 콜레라 증세하라 하는 기사를 보면 상수도가 없어 7개의 공동 우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동안 한 번도 소독해 준 일이 없다고 한 내용을 통해서도 얼만큼 사회적으로도 소외된 환경에서 살아갔는지를 짐작케 합니다. 이런 상황은 오래 지속되어 1981년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 이주가 시작된 지 15년 만에 개별수도도 아닌 공동수도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합니다. 이마저도 몇 년이 지나 지어진 것으로 여겨집니다. 1989년 6월 3일 조선일보 기사에는 도봉우체국 집배원이 기고한 의견에 집원 정비를 요청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노원구 중계동 산 104번지는 1713세대에 인구 7420명이 단일 번지로 호수가 지정되지 않아 현지 한 통을 배달하기 위해 여러 세대 세입자를 모두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두 사례를 통해 강제 이주 후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열악한 환경과 사회 제도적으로도 소외된 채 백사마을에서의 삶을 지탱해 왔는지 조금이나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 거주하셨던 모든 분들의 삶이 배어있는 돌한장, 좁은 골목길, 잘 꾸며놓은 텃밭과 집, 마을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 속에서 겸손과 반성의 마음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1989년 5월 2일 경향신문 백사마을 강양의 기사를 보면 어린이날 청소년 대상을 받은 당시 17세였던 강양은 시골 5일장을 떠도는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1남 4녀 중 둘째로 1979년 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지면서 당시 10세의 살림을 책임지게 됩니다. 어머니의 병고와는 물론 소아마비로 다리를 쓰지 못하는 언니와 동생 3명을 책임지는 소녀 가장으로 10년을 보낸 그녀는 86년의 절망과 외로움을 잊지 못한다고 회상합니다. 어머니가 식물인간이 되어 7개월 만에 돌아가시고 막내 동생이 간질 증세를 보이게 되자 울음도 잊은 채
며칠을 넉놓아 지냈다고 합니다. 주위 택시 기사분의 도움으로 어머니의 묘지를 마련하고 지칠만 하면 찾아와 도움과 격려의 말씀을 전하며 삶을 이을 용기를 불어넣어준 그 택시 기사분을 평생 잊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고 다리가 불편한 언니를 통학시키고 동생을 챙기면서도 언니의 구급 공무원 합격과 본인 취업의 희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녀는 당시 세 자매 자살 미수 사건에 대해 살아가는데도 용기가 필요해요. 저는 어려울 때마다 부모만 옆에 계셨으면 하고 온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생을 포기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 기사의 제목은 저에겐 절망할 여유도 없어요. 이 시절 백사마을 주민들의 삶을 대변하는 하나의 사례가 아닐까 합니다. 시대의 그림자 속에서 사회 제도적 소외의 힘든 환경에도 꿋이 삶을 지탱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전합니다. 시대가 변해 지금은 강북의 대치동이라 불리는 은행사거리에 근접해 있고 택지로서의 가치가 높아지자 재개발이라는 광풍에 휩싸이게 됩니다. 백사마을은 2009년 중계본동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지정되었고 서울시는 2013년 서울 미래유산으로 선정했습니다. 재개발 정책과 사업성 등의 혼선 속에서 2016년 LH공사가 시행 자격을 포기하고 SH공사가 새롭게 시행 자격을 맡아 서울시는 국내 최고의 주거지 보전 사업으로 정비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전체 대지의 30%는 마을의 주거 문화의 모습을 남겨 484가구의 임대주택을 짓고 70%는 1953세대의 아파트로 개발하겠다는 것이 그 골자였습니다. 2019년 5월에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고 2024년 3월에는 재개발 사업에 대한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인가를 받은 한 달 뒤 서울시가 기존 계획을 철회한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사업성 등의 이유로 최고 35층 3,043가구 규모의 일반적인 아파트 단지로 개발하는 방향으로 재개발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백사마을은 단순한 서울의 달동네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급성장에 따른 그늘의 역사입니다. 근시안적인 상황과 판단보다는 과거와 미래를 심사숙고하여 우리의 역사에 떳떳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가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의 모티브와 자료를 협조해 주신 네이버 블로거 애너테이터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